반갑습니다. MJ경매스쿨의 MJ입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8월 20일인데 이제 9월이 또 시작되고 있고 10월부터는 부동산 시장도 조금 더 좋아질 거며 경매 시장도 어떻게 변할지 저희도 예측이 잘 안 갑니다. 제가 오늘 해드릴 영상의 내용은 하락장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사례인데 회복장 가치 투자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투자자분들이 상승장에 거의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매도를 해서 수익을 얻곤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승장보다는 하락장, 시장이 안 좋을 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부분을 투자를 해보면서 몸으로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가치 투자를 주식에서 되게 많이 합니다. 장기 투자라고 하는데 가치 있는 기업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보통 수익을 얻곤 하죠. 그런데 이 부동산에서 보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는 계속적으로 많은 물건을 보유를 하다 보면 시장이 안 좋을 때 가격이 내릴 수도 있고 팔지도 못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세금을 맞을 수도 있고 개수가 많아진다는 게 다 좋은 것만 아니더라고요. 가치 투자를 하면서 보유 개수를 늘리면서 느꼈던 부분은 시작점이 중요하다. 이 시작점은 뭐니 해도 이 물건을 처음 구입할 때 굉장히 싸게 매입을 해야만 안전하게 2년 뒤에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싸게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락장입니다. 아무도 사지 않을 때 나만 싸게 사서 이제 가격이 정상화되면 비싸게 매도를 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승장과 회복장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상승장은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요.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계약을 하고 매수를 하고 전국의 어느 지역이 올라가고 있는지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신축, 분양권부터 시작을 합니다. 뭔가 조금 2등, 3등을 사가지고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1등을 사서 가격을 올리는 폭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승 수익이 굉장히 큰데 단점은 투자금이 많이 들고 하락장에 많은 손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하락장 저가 매입 같은 경우는 신축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구축을 활용하는 거고 구축 중에서 굉장히 낮은 종목, 빌라나 구축 아파트를 활용하면 훨씬 더 투자 수익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상승하는 부분이 아니고 가격이 내렸다가 올라가는 회복이라고 하죠. 회복을 하면서 수익을 얻는 부분인데 여기서 장점은 상승장 투자처럼 투자금이 드는 게 아니라 하락장은 투자금이 들지 않습니다. 전세가가 그대로인데 매매가가 내리면서 전세가 매매가 붙으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보통 경매로 하락장 투자를 해서 2년 정도 보유를 하면 거의 내 돈 하나도 안 들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상승장 투자보다는 수익률이 낮다는 것. 그 다음 차이점은 상승장 투자보다는 굉장히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수 시작점 저가 매입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하락장에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승하기 전에 빠르게 들어가서 저가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터지죠. 호재들이 터지기 전에 현진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싸게 사면서 투자금을 최소화하고 장기 보유해서 안전하게 그 물건의 가격이 회복될 때 수익을 얻는 방법이 저는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경기 사이클을 한번 보시면 항상 정점과 후퇴기, 불황기, 회복기, 호황기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내려가게 되고요. 보통 제가 겪었던 이런 사이클은 5년 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특이하게 이번 2, 3년 동안은 2, 3년 주기로 획획 변했죠. 2, 3년 주기로 사이클이 변한 이유가 너무 급하게 올라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부동산 사이클은 거의 80%가 공급, 현재는 금리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2년, 3년 주기로 뭔가 사이클이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통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항상 입주 물량입니다. 대구나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더 안 좋고 더 오래 가는 게 물량이 올해 내년 굉장히 많죠. 그런 부분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주 물량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또 투자를 하실 때 이 입주 물량을 반대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상승을 할 때는 항상 대도시부터 소도시까지 가격 키를 맞추고요. 그 기간이 일정하진 않지만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상승이라고 했는데 이 상승은 거의 회복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장 다음 회복장 다음 상승장이 오기 때문에 저희는 하락장 구축에 무피 투자를 할 때도 흐름을 알아야, 도시를 알아야 더 많은 물건에 투자해서 더 안전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축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 이제 반대로 흐르는 양상을 많이 보였는데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공급이 많죠. 15, 16, 17, 18까지 굉장히 공급이 많았고 19, 20까지 조금씩 줄어들면서 21년부터 거의 안정화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구축 아파트는 보통 16년부터 19년까지 하락을 했고 20년부터 회복을 시작해서 2021년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진입을 해야 되냐? 저 같은 경우는 2018년 후반부터 시세 반값에 진입을 해서 내 투자 자금 하나도 안 들고 보유를 하면서 안전하게 회복을 시켜서 매매를 해나갈 수 있었죠. 자, 이번 사례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 빌라 7개를 투자해서 수익을 냈던 사례인데 2020년 5월 달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났어요. 코로나에 제주살이도 옛말. 아무도 제주도를 가지 않는다. 그래서 제주도 집값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시장 차트를 봐도 제주도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차트 부분이 보여졌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파도가 칠 때 들어가면 항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잔잔한 바다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먼저 진입을 해야만 수익을 안전하게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주도 시장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입주 물량이었습니다. 제주도는 2018년까지 물량이 굉장히 많았지만 19년부터 시작해서 21년이 되면 완전 물량이 없어지는, 물량이 거의 제로가 되는 그런 안정적인 시장이었고요. 그래서 2019년부터는 제주도에 어떤 물건을 투자해도 저는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고 굉장히 안전한 가격으로 회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좀 특이하게 제주도 아파트 시장은 2020년부터 저는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2021년 하반기부터 노영동 아이파크가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부터 특히 이제 빌라 쪽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던 기억이 나요. 화면을 보시면 제주도 소호동, 서귀포시 소호동에 유치권이 신고된 빌라 7개를 낙찰을 받았는데 3억 3,200 감정가에 1억 6,500 낙찰이죠. 반값에 7개를 받았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었고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이 빌라가 가격을 3억까지 회복을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유치권이 어떤 부분을 차지할 것인가, 유치권이 인수가 되는가, 문제가 되는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주의사항을 보시면 유치권자 유某某, 유치권자 김某某, 유치권자 조某某가 있으며 특정 물건이 지정되지 않았다 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었고요. 제가 현장을 갔어요. 일단 여기 지도를 보시면 서귀포 이청사에서 차로 3분 거리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빌라 투자를 하실 때 입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청사라고 하면은 거의 대장이거든요. 서귀포의 대장 강정지구에서 차로 5분 거리면 5분 안에 거의 인프라를 같이 쓸 수 있다. 학교도 많고 상가도 많고 학원도 많다. 도시가 모여있는 지역에 있는 빌라를 구입하셔야 안전한 수요층이 매매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빌라는 2012년에 분양을 했습니다. 4억 5천에 분양을 했었는데 아무도 사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한 10년간 그냥 아무도 입주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엘리베이터가 멈춰져 있고 공사를 하다가 말았던 그런 자재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현장에 갔을 때 특이하게 문이 다 열렸어요. 내부를 다 확인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 여기서 생각이 났던 거는 유치권자의 점유가 없다. 사진을 찍으면서 증거로도 남겨놨었고 두 번째는 집 내부가 색깔은 올드하지만 굉장히 깨끗하다. 그리고 바다 조망이 다 나온다. 이런 부분을 제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서 느낀 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색깔만 바꿔주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론은 1억 6천에 낙찰을 받고 유치권자는 한 호실당 200만 원에 명도비라고 생각하고 200만 원에 협의를 하고 나서요. 인테리어를 다 했어요. 색깔을 이제 화이트로 다 바꿨습니다. 일단 매매 수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호실을 2억 4천에 전세를 다 냈습니다.
수리비가 3천 조금 넘게 들어갔는데 한 2억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갔었고 2억 4천에 전리를 내면서 이제 4천만 원 정도 풀피를 만든 상황에서 2년을 돌렸죠. 이제 만기가 됐겠죠. 이제 부동산에 집을 내실 때는 지금도 사실 시장이 별로 안 좋잖아요. 역전세 나오고 가격이 내리고 한데 그나마 이제 이런 빌라들은 가격을 잡아줘서 안전하게 3억 초반에 하나씩 매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개수가 이제 7개니까 안전한 수익을 계속해서 회전을 하면서 낼 수 있겠죠. 오늘 방송 영상의 포인트는 첫 번째는 하락장을 활용해서 아무도 이탈하지 않을 때 경쟁을 최소화시켜서 투자해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 반값에 샀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경매 외에 어떤 거, 인테리어든 유치권이든 다른 부분들을 다 할 수 있어야 여러 가지 투자 부분을 종합해서 응용할 수 있다. 네 번째는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경매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큰 돈을 벌 수가 없다라는 거죠. 흐름을 알아서 하락장에 사서 상승장에 팔고, 상승장에는 다른 투자를 해서 회복장이나 하락장에 가격이 내리지 않게 이런 식으로 본인 자산을 부동산 흐름에 맞게 보유를 하고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가는데 가을부터는 조금 더 좋은 수익과 다양한 물건들을 낙찰받고 사례를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